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습득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천성적으로 유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부족하다. 나는 천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소통의 심리학 6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몸에 밴 습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이 몸에 밴 습관이란 제목을 갖게 된 것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심리서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제1심리학군의 정신역동적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몸에 밴 습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몸에 밴 습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기입니다. 하나는 듣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스피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연설이다 또는 웅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기의 기본적인 목표는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듣기입니다. 듣기라는 것은 경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어로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기라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듣기는 내가 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또는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듣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 이것을 수사기다 말하죠. 또 말을 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 논리적이다, 논술, 글을 쓰면 논술이 되고 말하면 논리적 대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필수적으로 말하기와 듣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는 양식은 어떻게 형성될까? 인간관계를 맺는 양식은 어떻게 형성될까? 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90%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양식의 형성은 만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은 제1심리학군인 정신역동심리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대인관계를 맺는 이런 그 양식들은 어린 시절에 특히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이런 양식은 우리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도 형성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간관계의 양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인간관계를 맺는 양식 형성이 두 가지 라인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양식의 형성이든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양식의 형성이든지 이 둘 다가 어린 시절에 양육자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형성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특히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양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것은 제2심리학군인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치료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형식이 무엇일까? 바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해야 된다. 그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욕구라는 것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앞선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사고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상대에게, 상대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은, 말을 많이 하는 내 속은 시원하더라도 상대는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선배일 경우에 후배가 뭔가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 인간관계라면 내가 먼저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또한 꼰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하는 습관을 습득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화의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스타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혹 부모님을 닮아 있지는 않나요? 내가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또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밴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바꾸자. 몸에 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바꾸자. 이걸 긍정적으로 말해 봅시다. 몸에 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점점 발전시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볼 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차르트의 일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제자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청년들이 또 음악가들이 모차르트로부터 작곡이나 또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모차르트의 수화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우러 온 청년에는 이란데 어떤 A라는 청년이 모차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한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모차르트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문화에서 이 음악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모차르트가 묻습니다. 자네는 이 음악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 라고 물으니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1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모차르트가 이 사람에게 요구했던 수업료는 얼마일까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 쳤습니다. 10년 동안 또 바이올린도 배웠습니다.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입니다. 수업료를 얼마 받았을까요? 네. 원래 수업료의 2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업료의 2배, 만약에 이 현대로 따지면 제가 이 음악 레슨을 받는데 유명한 사람에게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보통적으로 받는 수업료가 100만 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모차르트는 이 사람에게 수업료 200만 원을 내고 배우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모차르트에게 서성을 두고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한 청년이 다시 모차르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B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때 모차르트가 말합니다. 자네는 이 음악을 어느 정도 배웠는가 물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머리를 걸쩍걸쩍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악보를 볼 줄도 모릅니다. 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 시대 당대의 작곡가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면서 문화생이 되기로 오면서 하나도 음악을 모른다, 배우지 못했다. 그의 수업료는 얼마가 됐을까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을 10년 동안 배운 친구는 수업료의 2배를 받습니다. 이 B라는 친구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악보 볼 줄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의 수업료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모차르트가 말합니다. 자네는 일반 수업료의 반만 내게 50%를 깎아주는 겁니다. 일반 친구들이 100만 원 낸다면 자네는 50만 원만 내고 배우라.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때 그 당시 일반 수업료의 2배를 내고 배우는 이 친구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음악을 배워서 왔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2배를 내라 하고 이 친구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반만 내려고 합니까? 이때 모차르트가 말합니다. 자네가 2배를 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연주 자세를 배웠기 때문이네.
잘못된 연주 자세와 태도를 먼저 고치는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야 되네. 그래서 잘못된 몸에 밴 연주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네. 그래서 자네는 2배를 내야 하네. 자, 그러나 이 B라는 친구는 음악을 전혀 모르네. 그래서 몸에 밴 연주 자세와 태도가 없네. 이 친구는 백제와 같은 상태이네. 그래서 수업료에 반만 내면 된다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잘못된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밴 비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스피치로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효과적인 겁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죠.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 바꾸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바꾸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직장 내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가족 내에서도 사랑받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에 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버리시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자전거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기 할 때 매우 힘들었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자전거를 배울 때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되었듯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배우면 우리 모두 다가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피플 스킬, 사회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소통 심리학은 이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참고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몸에 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행복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